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마음빛깔 우리 3단계 화해 감정에 대해서 이번 한 달간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이제 마음빛깔의 3단계는 나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감정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1단계에서는 나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감정에 집중했고 또 2단계에서는 나와 너와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화해 감정이었다면 이번에 우리 3단계에서는요, 나와 우리 안에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느껴지는 화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함께 화해 마음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자, 먼저 우리 마음빛깔의 간편지도서 수업용 PPT, 어플 아이랑 놀이랑 홈TV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수업에 많은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1주차에서는 마음 동화, 마음 빅북 아마 아실 겁니다. 2주차에서는 마음 매트를 통해서 마음 숨을 쉬고 마음 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을 표현한 후에 마음 고리와 밴드 스티커로 실천하는 시간 가지게 되겠습니다. 3주차에서는 쿵쾅쿵쾅 북으로요. 내 마음의 감정인 화해 감정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땐 어떠한지 또 화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나만의 감정책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4주차 마음을 나눠요 시간에는 공룡 머리띠를 아이들이 화의 마음을 알고 공룡 머리띠를 쓴 다음 내 화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내 화를 멀리 날려버리면서 내가 점차 내 화를 조절할수록 또 화를 다스려 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빛과 화해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대화들 중에 어떤 대화를 아이들과 매일매일 해주셔야 할까요? 네, 아이들한테 지금까지는 화내지 마, 그만해, 또 짜증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어이구 삐죽삐죽 얼굴이 찡그러졌네. 화난 이유가 뭐야? 화난 마음도 한번 돌아보자. 왜 화가 났을까?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또 친구들 스스로도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얘가 짜증나게 해요. 얘가 나 놀려요. 얘 지금 선생님 마음대로 안 하고 얘 마음대로 해요. 우리랑 정리한테 같이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친구한테 직접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냐면 나와 우리 간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니까요. 친구야 나 지금 화가 나. 너가 자꾸 나 놀려서 기분이 나빠. 왜 너 지금 우리 정리하는데 같이 정리 안 하니?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줄래? 다음부터는 좀 같이 해줄래?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화난 감정에 대한 적절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주차 마음을 만나요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음동화 빅북을 통해서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시는 거 선생님도 잘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화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면서요. 화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드로잉 활동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공룡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화산같이 터지는 나의 화의 마음. 그거는 이제 화가 마그마처럼 내 안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다가 터졌을 때 나의 감정이 폭파되는 것을 표현했다면 2단계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릴라의 모습을 통해 감정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공룡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터트리는 영향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와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룡이 아이들에게 나오게 되니까요. 아마 더 재미있게 화에 대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를 만나는 1주차 시간에는요. 친구들아 얼굴이 찡그려지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속이 상해서 소리를 질러본 이런 마음 있었니? 맞아. 그때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니? 화가 나서, 맞아. 화가 났을 때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니? 또 무슨 일로 화가 났었니?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 화가 났었던 이유는 뭐고? 원에서,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화가 났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화가 난 종류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친구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거나 또 그런 행동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내 행동은 어땠는지를 같이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송과 함께 마음빛깔이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작송은 마음빛깔 하는 시간 외에도 매일매일 시작을 할 때 마음빛깔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가 나왔어요. 마음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 오늘 친구가 다른 친구 괴롭히는 모습을 봤다? 친구가 울면서 그만해! 라고 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나한테 괴롭힌 건 아니었지만 내가 그 친구한테 그만해! 친구가 힘들대잖아! 라고 소리를 질렀어. 친구가 나를 괴롭힌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도 화가 나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힘들게 하고 화가 나는 행동을 하는 친구를 보고 너희들이 화가 난 적이 있었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보통 이런 화는 정의로운 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의 종류가 무조건 화가 나는 것이 나쁘고 화를 멈춰야 되고 화는 내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화를 냈을 때 적절한지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좀 수준 높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탐색해보고 생각해보는 경험을 줍니다. 얘들아, 이게 뭐야? 친구가 넘어졌네. 친구가 넘어졌을 때, 얘들아, 너희들은 어때, 보통? 선생님은 옛날에 있잖아. 친구가 넘어졌는데 놀린 적이 있었어. 놀렸더니 친구가 넘어진 것도 아파서 속상한데 놀려서 더 속상해가지고 펑펑 우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너무 미안했어. 너희들도 그런 적 있었니? 내가 넘어졌을 때도 속상한데 다른 친구가 넘어졌을 때 놀렸을 때 그 친구가 속상해하는 마음도 있더라고. 넘어지면 아파서도 속상하고 놀릴까봐 부끄러워서도 속상한 게 있거든. 근데 여기 봐봐. 다음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 놀리고 메롱메롱거리면서 얼레리 껄레리 이러고 있네. 얼레리 껄레리 하니까 어때? 더 화가 나, 더 화가 나. 넘어진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나는데 넘어진 나를 보면서 놀리는 친구를 보면서도 화가 나는 거야. 얘들아, 이때 어떻게 돼? 결국엔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 친구도 선생님은 재밌자고 한 거였어. 재밌게 놀자고 놀린 거였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엄청 화를 내면서 네가 넘어졌을 때 내가 놀렸으면 좋겠어 하고 화를 내는 거야. 그랬더니 나도 야,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왜 그러냐? 그래서 같이 화를 내고 싸웠지. 자,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네, 아이들이 넘어지고 놀리다가 보통 싸우고 화가 나는 이유들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놀다가 서로 노는 마음이 안 맞아서 화가 날 때, 친구가 놀릴 때, 또 여러 명의 친구가 한 친구를 괴롭힐 때, 이런 일들이 7살이 되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때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가면 왕따가 생기고 학교폭력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 화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번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이 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 자신에게 나를 낙인 찍히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이번에 얘기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가 나는 상황을 그럼 우리 마음빛깔에서는 어떻게 동화에서 얘기하고 있을까? 동화를 탁 열어주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뭐가 보여? 친구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 같이 보여. 근데 지금 옆에 친구들이 뭐야? 놀리고 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놀리는 거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참을 수가 없는 마음이 생겨. 그 마음을 뭐라고 할까? 맞아. 화가 나는 마음이래. 자, 우리 친구들도 이런 적 있었니? 내가 넘어지고 실수했고 또 혹은 내가 발표하기 어려워서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데 알레리 껄레리 쟤 뭐래요 이러면서 누가 놀리고 괴롭히면 마음이 어땠어? 맞아. 근데 그 친구는 또 이러는 거야. 재밌으려고 그랬는데 너 그것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냐? 화를 낸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 더 화가 나게 돼. 화가 나게 되니까 어떻게 변해? 마치 공룡이 돼가지고 불을 꽉 품게 돼. 제가 1단계에서는 뭐가 나왔다고 했죠? 네, 화산이 나왔었습니다. 화산은 화산송이가 막 터뜨리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고릴라가 나왔죠. 고릴라가 쿵쾅쿵쾅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엎어요. 막 나무 부러뜨리고 막 이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3단계에서는 공룡이 돼가지고 불을 뿜으면서 내가 화가 난 감정을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 요거를 이제 3단계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공룡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우리 친구가 너희들! 그러면서 와! 하고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넘어진 상황에서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아픈 것은 알아주지 않고 놀리는 그 아이들을 봤을 때 화가 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내가 친구가 그만 놀려 하는데도 계속 놀릴 때 하지마 그러는데도 계속 할 때. 근데 또 이거를 내가 직접 겪을 때도 기분이 나쁜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누군가가 놀릴 때 정작 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가 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깁니다. 친구를 놀려야 되는 상황, 친구가 놀림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는 선택할 수 있죠. 같이 놀릴 것이냐, 친구를 놀리지 않게 막을 것이냐.
이것도 결정할 수 있고요. 또 얘네들이 놀릴 때 내가 화를 내서 친구들한테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참고 내가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나도 너희들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아.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정확한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할 것이냐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저희 마음빛깔은 얘기하지 않고요. 아이들한테 이런 상황이었을 때 또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변수가 터졌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래? 라는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주는 상황이 이때 동화 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당하는 일로도 화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직접 당하지 않는 다른 친구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화를 내기도 하는데 이런 화를 냈었을 때 그게 무조건 잘못된 화냐? 그것은 아닌 것이다. 잘못된 화는 내가 화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뭔가가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잘못된 화로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화의 원인을 잘 찾아보는 것, 잘 생각해서 그 화가 왜 났는지를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을까? 이거를 화를 멈추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바르게 말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빛깔의 화를 멈추는 힘이라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친구가 화를 내니까 많이 화났었지. 넘어져서 아팠겠다. 웃어서 미안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구에게 화났을 수밖에 없었던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친구가 나도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 글쩍글쩍 거리면서 화낸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것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7세 아이들이 5살 때, 6살 때의 감정을 이제 넘어가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 내 화난 감정에 대한 나의 실수,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서로 보면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또 거기서 정의롭게 또 화를 내면서 모든 어두운 분위기와 안 좋은 감정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또 친구의 마음을 수용해주는 자세 이것을 이 화주제 때 선생님들이 같이 배워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들과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마음동화에서 있었던 너희들의 경험을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마음동화 영상 한번 볼까? 그러면서 마음동화 영상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마음 위에 두 손을 살포시 올려보아요. 마음이 부글부글해요. 퐁 하고 터지. 네, 지금 동화를 보시면은 이 영상들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넘어졌는지 과정들도 보이고요. 또 친구들이 막 놀리는 것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클라이먹스와 굉장히 화가 난 감정에 대해서 음악 자체에 담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내가 저런 음악같이 부글부글해지고 막 긴박해지고 막 떨리고 이런 감정이 생긴다라는 것을 음악을 통해서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쭉 음악의 흐름과 같이 영상을 타고 가면서 그 감정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들아 불을 뿜는 공룡처럼 화를 내면 내가 어떻게 될까? 친구한테 불을 막 뿜어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난 감정 자체는 이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를 밀치거나 장난감을 부러뜨리거나 책상을 뒤집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화가 난 나의 감정을 이해받기 이전에 화를 낸 나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도망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화 자체에 대한 이유를 인정시키려면 내가 잠깐 이 불타고 화가 나는 마음을 멈추고 내가 화난 이유가 무엇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에 있었을 때 어떤 남자애가 7살이었는데요. 선생님을 때리고 친구들을 때리는 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화나면 무조건 때려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때리면서 말을 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행동적인 부분으로 아이들한테 오인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낙인을 찍히는 결과가 일어났죠. 그러다가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도 말했거든요. 너가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났는지를 얘기하기 이전에 너가 행동부터 나가서 때려버리면 누가 봐도 너가 잘못한 거지. 화를 낸 사람에 대한 이유보다는 너가 잘못한 걸로 그냥 딱 결과가 나와버려. 근데 만약에 경찰 아저씨가 봤으면 감옥 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사진 찍으면 너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데 너가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잠깐 이 화를 땅에다가 내려놓고 말로 하는 것이 어떻겠니? 너가 가진 화를 이 땅에다가 내가 화를
땅에다가 낸다고 생각하고 땅에다가 손을 내리고 너가 말로 해서 그 상황에 대한 너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면 돼. 그럼에도 못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한테 요청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돼. 라고 이 아이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아이가 정말로 그거를 노력해서 실천해보기 시작하더니 2주 안에 그 공격적인 행동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졸업하기 전까지도 이 아이가 차라리 다른 애 때문에 울면 울었지 때리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런 화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습관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 드로잉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던 이 마음이 뭐였다고요? 화였다고요. 그럼 마음 빛깔에서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서 썽이 나는 마음, 이 마음이 화래요. 그런데 이 화를 잠깐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바로 마음 빛깔에서 화를 멈추는 힘이라고 말한대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요. 이 마음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몹시 못마땅하고 언짢아서 나는 썽이라고 한대. 몹시 못마땅하고 언짢을 때가 언제일까? 그렇죠. 아까 누가 나 놀릴 때. 또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또 내가 놀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막을 때, 저지할 때. 내가 또 재밌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끄라고 할 때. 못마땅하죠. 나는 이걸 계속 하고 싶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럴 때 나는 썽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화가 날 때 무조건 화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지금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화를 내는 건 나쁜 거니까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화에 대한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데 계속 포기해야 되고 좌절해야 될 때. 또 몸이 몹시 피곤해요. 피곤하고 아픈데 원에 가야 될 때. 네, 우리 선생님들 공감하시죠? 네. 어제까지 야근으로 평가 인증 준비한다고 서류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원에 출근해야 될 때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네, 이럴 때도 화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받고 싶을 때나 또 나를 자꾸 불쾌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화가 나게 해요. 그럴 때 내가 거부했는데도 계속 같은 일을 해요. 그럼 당연히 화를 내죠. 또 내가 주의를 끌어야 되는데 끌 수 없을 때 내가 뭔가를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끌려오지 않을 때도 화가 날 수 있고요. 또 내 자신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고 싶은데 1등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어떤 무기력함과 무능력을 느낄 때도 화가 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화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오해를 받고 화가 나게 하고 나를 자꾸 오인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내가 화를 내서라도 그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나를 자꾸 열받게 만드는데 내가 자꾸 내 몸을 만지는데 만지지 말라고 해야 되는 화도 내야 되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을 위한 화가 있습니다. 또 아까처럼 내가 정리를 하고 놀아야 되는데 정리하는 애는 따로 있고 안 정리하는 애는 따로 있어요. 이러면은 그거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좀 하자 그러면서 촉매 역할을 위한 화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 괴롭힘을 그대로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일본에서 우리를 이제 속국으로 우리를 막 아무렇게나 할 때 독립군들이 화를 내면서 정의롭게 싸워 이겨서 광복절이 생기고 저희가 독립투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정의를 위한 의분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정의로운 의분인 이거를 막 싸우면서 총으로 싸우면서 이기는 것보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비폭력 시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위한 어떤 정의로운 화를 낼 때에는 그 정의로운 화를 내는 것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폭력적인 시위보다 비폭력적으로 하면은 그 화가 정의로운 화가 되는데 폭력적으로 하게 되면 그 화의 결과를 또 책임져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화를 냈을 때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나타났을 때 화가 마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화의 감정은 나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어떻게 보호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화를 잠시 멈추고 생각해서 명확하게 그 화가 난 원인에 대해 짚고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것이 화에 대한 감정을 좋은 것으로 결과를 내는 중요한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챈트송으로 불러볼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불러볼 건데요. 지금 이 시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려요. 화. 다스려요. 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성이 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네, 지금 보시면은 다스려요 화, 마음을 다스려요 화, 파이트 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라는 뜻이고요. 기분이 나쁘고 속에서 기분이 막 나쁜 게 올라와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썽이 나요. 썽이 나는 것을 근데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멈추고 그다음에 다시 생각해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마음의 힘이 바로 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칭송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충분히 앞에서 화에 대한 감정의 종류들과 주제에 대한 내용과 또 동화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화를 그러면 났을 때 멈췄었던 힘이 뭐였냐? 마음 숨을 쉬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음 숨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음 춤을 통해서 그 숨을 내 안에 힘으로 가진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실천 교구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얘들아 친구들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화가 날 수 있는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었지? 맞아. 친구가 놀렸었지, 친구들이. 근데 이때 만약에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배울 마음숨으로 참을 수 있었다면 공룡같이 막 욕을 하거나 불을 내뿜어서 친구를 때린다거나 막 책상을 뒤집는다거나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 맞아. 안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화가 났을 때 누군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거나 힘내라고 해주거나 야 잠시 나가서 노래방 한번 가자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화를 참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시작송과 함께 마음 맵들을 소개하시면서요. 천천히 우리 이전에 배웠던 숨을 한번 쉬어보자. 그러면서 한번 숨을 쉬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배웠던 우리 정직에서 배웠던 숨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뭐 아이들과 같이 옛날에 했었던 이렇게 숨을 한번 쉬어보고 이번 숨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번에는 앉아서 숨을 쉬고 일어나면서 숨을 내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제 앉아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실 때는요. 내가 화났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거 다 쳐다보지 않고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화났던 마음을 이렇게 땅에다가 내려놓는 느낌으로 생각하면서 마음 숨을 들이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손을 뻗고 발을 만지면서 스트레칭 하시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힘이 생겨요. 화나는 마음을 돌아보는 힘이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나레이션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멈춘 다음에 1, 2, 3, 4, 5 하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은 뭐를 하나요? 내 마음에 화를 멈춘 힘이 가득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숨을 이렇게 내쉴 때에 손이 제자리로 오면서요. 천천히 숨을 내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번 자세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내 마음에 있었던 화난 마음이 슝슝 사라지는 경험을 아이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불을 내뿜고 주위한테 막 짜증내고 화를 냈던 그 시끄러웠던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다들 쟤 엄청 화났나 봐. 막 이런 표정으로 있기도 하고 어떡해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무서워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좀 미안한데 내가 너무 화를 냈나? 화난 마음을 잠깐 멈춰볼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왜 화가 났는지를 말을 안 해서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이렇게 그냥 화를 내버리면 왜 화가 났는지를 모르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서 화가 난 이유를 조목조목 말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게 무슨 힘이에요? 화를 멈추는 마음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우리 친구들 숨을 쉬고 화를 멈추는 생각을 했으니까 함께 같이 외쳐볼까? 나는 화를 멈추는 힘이 있어요 하고 외쳐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과요 화에 대한 아이들과 춤을 춰보는 거예요. 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도 신체 표현해보고 펑 하고 터지는 것 친구들과 이렇게 앞에서 마주보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쿵쾅쿵쾅 하면서 고릴라 춤으로 화가 난 마음을 표현해보기도 하고 화산춤 삐쭉삐쭉 춤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이 동요를 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또 동요에 맞춰서 화가 난 마음을 표현하는 춤을 춰도 되고요. 또 이걸 가지고 우리 마음 선생님과 함께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네,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같이 하는 마음춤을 추는 것도 좋고요. 방금 우리 마음 무용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같이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음 숨을 쉬고 내 마음에 있었던 걸 신체로 표현한 친구들이 이제는 마음 고리를 걸면서 잠깐만 멈추고 생각해보자. 화난 마음 돌아볼 수 있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난 친구한테는 화난 마음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자. 너가 화가 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또 더 좋은 결론을 할 수 있어. 만약에 공룡처럼 막 불을 내뿜으면서 화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화냈으면 어땠을까? 다른 방법으로 화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소리 지르지 않고 또박또박 내가 화난 이유를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잠깐 멈춰서 밖에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들어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화가 난 친구한테 글로 적어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친구한테 말하기 너무 화가 나면 선생님한테 얘기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곳에 적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챈트송을 불러보고요. 마음숨을 다시 한 후에 마침송과 함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주차에서는요. 이제 우리 아이들과 앞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화난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 쿵쾅쿵쾅 북을 통해 자신의 감정책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화가 났었을 때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감정책을 보고 이유를 알아가고 또 거기에 대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서 그때그때 상황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배웠던 마음숨으로 화를 멈춰봤니 얘들아? 얘들아 그렇게 화를 멈췄을 때 어땠어? 그래 내가 친구들과 싸우고 화를 내고 다른 안 좋은 행동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화를 멈추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었잖아.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하고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 화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이 쿵쾅쿵쾅 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거야. 대체 이 책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책에는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났었을 때 마음과 대신해서 얘기해주는 일들이 많아. 그리고 이때 어떻게 또 마음을 정리해야 되고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얘기해줄 수 있대. 한번 같이 해볼까? 하고 아이들과 같이 시작송과 마음숨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저렇게 마음동화 안에 있었던 친구처럼 누군가가 친구들을 놀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또 화가 난 친구가 저렇게 공룡처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었으면 어떤 결론이 났을까? 새로운 결말에 대한 기대감과 새로운 결말을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표지에 뭐라고 써 있나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땡땡에게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기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화가 나는 방법에 이렇게 갔어요. 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이들이 이제 미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이렇게 팝업북으로 열어요. 그랬더니 으아! 친구가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보니까요. 친구들이 놀려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친구들의 상태에 따라 화가 나는 마음이 다른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르르 활활 쿵 푸앙 부두부두 찌릿 화가 나는 나의 모습의 얼굴이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 몸에 어떤 느낌일까요? 화가 나면 내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또 화는 어떤 색깔인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분해, 어려워, 힘들어, 짜증나, 화가 나, 하지마! 뭐 이런 나의 화가 났을 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또 여기에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내 안에 화산 안에 있는 마그마를 그리는 것처럼 내 화가 나는 마음이 이렇게 언제 할지 모르는 용액처럼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 불을 붙이는 스티커가요, 따로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워터마크처럼 붙이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붙여야 되는 스티커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6페이지에다가 이거 붙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 화가 뭔지를 이렇게 반대편에는 적혀져 있어요. 반대편에 적혀 있고요. 이 화에 대한 마음을 이제 잘 알고 반대로 이제 넘어가니까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게 표지가 되어 있어요. 친구를 때리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아요. X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가 났을 때에도 내 기분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소중한 친구일수록 다른 사람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오해를 통해서 놀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똑같이 그 사람들이랑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헤아리면서 내가 다음 행동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화난 행동을 잠시 멈추고 숨을 크게 쉰 다음에 1부터 10까지 한번 세어봐요.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고 화가 나는 곳에서 떨어져서 조용한 곳으로 가거나 화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기분이 좋았던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화난 이유를 말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화가 났을 때 이 세 가지 행동으로 표현하는 건 당장에는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화가 난 마음을 바로 표출하니까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나를 오해받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오해받게 안 하려면 이렇게 건강한 방법으로 화를 표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안하게 화를 풀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편안하지 않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때 아이들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랑 연결이 됩니다.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누는 행복한 마음의 힘이 기쁨이었잖아요. 그 어떤 일이 이런 화가 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일 속에서도 내가 즐거운 일을 지금 찾아서 잠깐 화를 멈추고 내가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기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화가 났을 때 쿵쾅쿵쾅 북을 보면서 지금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이거였지? 내가 그럼 어떻게 여기서 뭘 골라서 내가 지금 해볼까? 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내가 화가 났었을 때 너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보고 싶어? 골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를 멈추고 내가 건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함입니다. 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괜히 오해받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화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고치지 않고 나를 고치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화나게 한 이유는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 대안을 찾고 서로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나는 화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아이들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지혜롭게 이걸 해결하는 말이 뭔지를 아까 우리 가정연기 때 마음 편지에 써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챈트송을 부르시고 마음 숨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힘을 가진 다음에 쑥쑥 외치신 다음에 마침송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주차입니다. 4주차는 굉장히 재밌는 활동이에요. 내가 직접 공룡이 돼보는 활동이고요. 공룡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이 화를 조절하는 것을, 힘을 조절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음 상장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내가 화가 나는 마음을 책과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화를 잠재워 보았는데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 너희들의 마음과 모습은 어땠었어요? 아까 우리 친구 모습 어땠었어요? 네, 공룡이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조절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내 화를 조절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작송과 마음숨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시 편안하게 있게 하신 후에 마음 동화를 회상해 봅니다. 마음 동화 회상하시면서 우리 쿵쾅쿵쾅 책 있었잖아. 그때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또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신 다음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공룡이 돼볼 거야. 너희들이 지금 뭐가 됐어? 입에서 불 뿜고 있는 공룡이 됐어. 어때? 화가 나. 공룡처럼 지금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 공룡은 어떻게 행동해요? 화가 나면 막 잡아 뜯어 먹기도 하고 무섭게 막 공격하기도 해요. 초식 공룡도 화가 나면은 무서운 모습으로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해요. 자, 이때 친구와 공룡 머리띠를 쓰고 화가 난 공룡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역할놀이를 하면서 너가 짜증나, 화가 나! 막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왜 화가 났어? 무슨 일이야? 그럼 이제 그 이유도 얘기해주면서 그럼 미안해. 미안해란 말도 아이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너한테 화가 났다면 미안해. 근데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너한테 그랬던 거였어. 이런 이야기들 7세는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이제 시연 수업을 가거나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 상황에 맞게끔 자기의 입장을 조리 있게 말하는 걸 너무 잘해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나를 이해시키면서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는 말을 생각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화낸 공룡을 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 공룡이 화를 낼 때 어떻게 조절해서 화를 낼 것인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공룡 점수판 현수막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지금 제가 잠깐 짧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교실에 보면 이만큼 돼요. 네,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위에 선생님들이 벽에다가 걸 수는 없어요. 걸 수는 없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놓을 겁니다. 바닥에 놓으면 요 앞에는 20점이에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30점, 40점, 50점입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서 바로 그냥 틱 하고 던지는 행동이 20점. 그리고 조금 힘을 조절해서 던졌을 때 30점. 조금 더 힘을 조절해서 던질 때 40점. 조금 더 힘을 조절하면 50점이 돼요. 왜 이걸 더 멀리 던질 때 더 높은 점수냐면요. 내가 저 50점까지 갈 때에는 내가 힘을 조절해서 저기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네. 내가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친구한테 이 공처럼 화를 막 뿜어냈어요. 근데 뿜어낼 때 내가 쉬운 방법은 20점에 그냥 팍 던지는 거예요. 너 짜증나 싫어! 막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참고 힘을 조절할 때는 이 50점 화가 풀려서 그래 내가 조금 화가 풀렸으니까 내가 조금 더 힘을 조절해서 30점에 가야지. 아니면 40점에 갈 때는 또 아이들이 내가 조금 더 친구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심하게 던질 거를 좀 적게 던져야지. 50점이 되면은 아이들이 숨을 후 하시면서 내가 더 건강하게 참고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 점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던지는 건 20점, 조금 힘을 조절해서 던질수록 50점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다 되면은 이 점수가 높은 팀한테 이제 화를 다스리는 힘으로 이겼다. 이 화를 다스리는 힘으로 너희들이 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 내가 무조건 쉽게 던지고 다른 친구한테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조절하고 내 마음을 조절할 때 이렇게 내 안에서 점점 화를 참을 수 있는 힘이 점점 많아지고 더 조절이 된다는 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집에서는요. 내가 이걸 쓰고 화가 났을 때는 내가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할 수 있도록 쓰고 서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엄마가 또 반대로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엄마가 화가 나는 이유는 뭔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요. 화가 난 이유를 적고 화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우는 그런 게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챈트송을 불러보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마음숨을 다시 한번 쉬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 공룡을 다 쓴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공룡으로 쓴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가 화난 모습으로 서로 다 같이 화내고 있으면은 우리 반은 주라기 공룡원이 될 것 같아. 네, 모든 친구들이 다 화가 나서 서로 막 짜증 부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너희들을 볼 때 얼마나 무섭겠니? 그럼 선생님 또 어떻게 되겠어? 공룡처럼 되겠지? 우리 서로 주라기 공원이 아니라 멋진 친구들이 다시 있는 행복한 교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의 힘이 있어요? 화를 멈추는 힘이 있어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화를 멈추는 힘이 있어요. 다 같이 외치고 맞아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그 힘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상장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장을 주실 때 여러분 30명, 20명 되는 7살 아이들을 다 주시기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제가 시연 수업을 가면은 다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한 5명, 6명만 딱 대표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이들한테는 내가 이 마음빛깔을 수업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내가 이 마음빛깔 안에서 선생님과 같이 내 마음을 잘 얘기하면 저렇게 상장을 대표로 받는구나 라는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4-5명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 상장을 주시고 또 나머지 아이들은 직접 대표로 받진 않았지만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가방에 넣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겠죠? 네, 가족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이런 함께하는 음식들 만드는 시간들 또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부모님들이 꼭 같이 아이들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어떤 부모님인지 확인하는 이런 부모님 가이드도 있어요. 네, 좋은 부모 교육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컨텐츠 놓치지 마시고 부모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 말에도 힘이 있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었을 때 화해의 마음을 함께 줄어들게 하면서 기쁨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화해의 마음은 특히나 취약전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작용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화를 조절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정의로운 화를 내어서 불이한 부분에 합리적인 그 대안을 가지고
밝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 시작점이 되게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부모 교육이 이제 11월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지구를 움직이는 1% 유대인들입니다. 네, 지금 구글, 페이스북,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1%의 플랫폼은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지요. 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민족의 교육법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성이 어떤 교육법을 낳았는지, 또 그 교육법들이 어떤 아이들을 낳았는지를 오늘 이번 11월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브루타 교육법이 이때 나갈 건데요. 제가 또 하브루타의 전문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부모님들에게 꼭 독려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든 교육 소식은 아이린 교육연구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빛깔 교재 교육은 다음 11월 1일 수요일 오후 6시에 한 번 더 진행이 되시니까요. 그때는 또 인성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참여했던 이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 한번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화를 멈추는 힘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